건축법에서 건축 신고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이다. 틀린 것은 1번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계 재축. 증계 재축은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보죠. 그리고 요거를 좀 꼭 좀 기분해 두셔야 돼.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요거 나올 때는 건축도 있고 대수선도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인데도 건축도 있고 대수선이 있어. 근데 건축은 반드시 어디냐면 비도시야 돼. 비도시.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서 저만큼 미만으로 건축할 때는 뭐 한다? 신고사항이야. 대수선은 지역이 없어. 이런 거 상관없어. 무조건 대수선은 조금 미만이면 대한민국 어디 가든 뭐다? 신고사항이야. 무조건 요게 가장 기본 문제야. 자, 우리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그럼 미만이라는 말은 자, 연면적이 190이고 2층이다. 그럼 해당되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시험에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바꿔져 있어. 그때 여기다 이제 건축이다. 그럼 어디 해야 돼? 비도시. 대수선은 어느 지역을 써놔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좀 찾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나 방제지구이거나 붕괴 위험지역이 있다. 이런 쪽은 제외 그랬어. 그러면 뭐야? 허가 받아야 돼. 어디 대가 되면 요런 것이 써져 있으면 모두 다 뭐다? 허가사항이야. 그러니까 요만큼을 써놨는데도 방제지구 그러면 어떻게 돼? 허가사항. 자, 저기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허가사항이야. 그래서 요런 걸 갖고 몇 번 이런 반복을 하셔야 돼. 요놈 숫자 나왔다. 그러면 건축과 대수선이 신고사항이 되는데 신고가 되려면 건축은 어디에서만? 비도시. 그런데 비도시라고 해도 이런 것들이 지정됐다. 그러면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대수선은 그런 예외가 없어. 그냥 대수선은 무조건 이 숫자 맞으면 어디서든지 무조건 뭐다? 신고사항이 돼. 그러니까 숫자 혼동하지 않도록 두 개 구분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죠. 자, 2번에 보니까 관농자가 나왔네. 뭐 시험에서 이렇게 세 개 다 주진 않아. 그 중에 한 개만 딱 써놓겠지. 관농자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틀렸지? 이거나가 아니고 이고. 왜? 이거 중요한 사항이야. 이건 동시만족이야. 동시만족. 자, 3번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맞지? 맞잖아 그거는. 그 다음에 4번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에도 무조건 신고사항이야. 100짜리 앞에 뭐가 들어가면 연면적 합계로 들어가면 어느 지역이든 어떤 건물이든 다 신축에도 신고사항이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4번이 가장 많이 나온 거잖아. 그때의 연면적의 합계를 자 줄여서 뭐라고도 나와? 아니 연면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지. 연면적. 그 지난번 시험에 그게 한번 나왔잖아. 연면적의 합계인데 연면적 100으로 한번 나왔어. 시험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연면적의 합계는 다른 말로 연면적으로 쓰기도 한다고 그랬지. 근데 많이 쓰진 않아. 간혹가다 한 번씩 바꿔 써놓치게.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읍면 나오거든. 창고 200. 축사나 작물재배사 400 나오지. 일단 그 정도 해보시면 되겠지. 나중에 특강 자료 가면 또 이런 복이 많아. 이것까지 다 넣어놨어. 이런 것까지 넣어놨으니까 이제 그때 가서 또 혼동하지 않게 찾아내시면 돼. 다음 69번 용도 변경에서 옳은 걸 찾아라. 1번 영업시설군의 건축물의 용도를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변경은 신고한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맨 위가 뭐야?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놈만큼은 생각을 꼭 하고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맨 처음에 뭐로 나왔어? 영업 나왔거든. 영업을 뭘로? 산업으로 했나? 이렇게 위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허가지. 그러니까 요렇게 오는 것은 신고고 요렇게 위로 가는 것은 허가사항이야.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되면 허가 신고가 아니라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요렇게 되면 신청도 안 해도 된다. 이게 동일호잖아. 요렇게 하면 동일 시설군 요놈 하나만 할 때는 신청할 필요도 없다지. 그러면 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 맨 위에가 나오겠죠. 자동차 관련 시설. 그럼 요 이름이 딱 써지면서 용도 변경 뭐로 간다 써졌어. 그럼 뭐야? 다 신고. 자, 반대로 무엇을 요렇게 하려고 한다. 무슨 사? 허가사. 요렇게는 알겠죠. 또 하나 맨 밑에가 동식물 관련 시설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뭐를 이렇게 바꾼다 그럼 뭐야? 신고. 자, 요거를 어디로 바꾸려고 한다 그럼 전부 허가잖아. 그러니까 시험 가면 이런 거 정도는 시험에서 맞춰야 돼. 이거. 왜냐면 다른 어차피 시험 문제가 이거 써졌다는 것은 맞춰라고 주는 문제야. 맞춰라고. 근데 요놈하고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 바꾼다 이런 나오면 문제 못 맞추거든. 우리가 이런 걸 다 외울 수가 없은 거니까. 근데 요 맨 위에 맨 아래 요 정도로 맞추셔야 돼. 동일 시설구 이런 거. 자, 그럼 2번에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일 때 뭐 받는다? 사용 승인 받는다. 그럼 맞았네? 답은 2번이지. 100짜리 용도 변경은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뭐 받아라? 사용 승인 받아라. 그럼 3번에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500짜리 용도 변경할 때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왜 틀렸다? 500짜리는 신고가 없다고 그랬지. 500은 신고가 없다고 그랬지. 허가 신고 써놨으니까 틀렸잖아. 기억 안 나? 100은 작으니까 뭐도 되고 뭐도 돼. 허가도 되고 신고도 되고 500은 크잖아. 그럼 무슨 대상? 허가 대상이잖아. 이게 시험 문제 지문이야. 시험에 나왔던 거.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 자, 그러면 4번 다중하고 다가구. 다중하고 다가구 상호간에 용도 변경한다. 이게 동일호네. 단독이니까 동일호잖아. 그러면 변경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거지. 바꿔봤자 무슨 주택이야? 단독이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5번에 단독을 공동 상호간에 용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한다? 기재상 변경 신청해야 되지. 이건 동일호잖아. 동일호. 단독 공동이니까. 근데 동일 시설군. 4번은 다중 다가구니까 전부 무슨 주택? 단독끼리 바꾸는 거잖아. 단독끼리. 그러니까 이거는 기재상 변경 신청도 안 하는 거지. 알만한 걸로 냈는데 다른 거 내서 모르지. 주택 정도는 알지. 주택 정도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나머지 다 틀렸어요. 70번. 자, 건축법상의 도로 등에 관련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건축물 위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해서 맞는데 괄호속 잘 보셔야 돼.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포함한다? 제외한다. 1번이 틀렸고 2번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았네. 2번이고 3번의 위의 경우에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도로 폐지할 수 있다. 오로지 동의다. 뭐는 폐지 변경은 예외가 없어. 지정할 때는 예외가 있지. 지정할 때는. 지정은 원칙 동의, 예외는 심의로. 폐지 변경 오로지 뭐야? 동의로. 만약 폐지할 때 심의 인정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가. 집에 못 갈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나올 때는 도로 있었는데 오늘 갈 때 폐지했어. 동의 없이. 그럼 어떻게 돼?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폐지 변경 오로지 뭐야? 동의만 필요한 거야. 폐지 변경은. 4번에 자동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 여부 관계없이 이 법의 도로다. 고시 여부 상관없이 고시해야지. 법으로 할 때는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있어야 도로야. 그럼 5번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건축하거나 신고시에 시도나 시장 등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도 신설 변경에 관해서 고시가 있어야 이 법의 도로다. 요거는 아까 위치를 지정해서 뭐만 공고까지만 해도 이 법의 도로야. 법률일 때만 고시가 필요한 거고. 구분되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법에 의해서는 신설 변경에 관한 뭐가 고시가 있어야 되고, 허가권자는 지정하고 뭐만 공고하면 돼. 지정 공고하면. 자, 고시나 공고가 어떤 뜻이야? 똑같은 의미잖아. 그러니까 법으로 했을 때는 고시, 허가권자가 할 때는 지정 공고만 하면 돼. 자, 다음 장 넘겨서 71번. 건축선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거를 찾아라. 1번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는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 2분의 1의 수평거리 후퇴한 선으로 한다. 맞죠? 특별한 내용 없으면 중심선 소요너비 2분의 1이죠. 그러면 2번에 도로 모퉁이 반대 하나 해볼까요? 반대. 그럼 반대쪽에가 경사지등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 도로 경계선에서 무슨 너비? 소요 너비. 그때는 소요 너비. 자, 그게 없으면 중심선 소요 너비 2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2번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가 8m 이상이고 교차각이 120도 이상일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지? 가각전제는 미만일 때만 적용되니까 이상 나왔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3번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도로의 교차각이 90도 미만이면 최대 4, 최대 2m를 각각 후퇴하여 건축선이 결정될 수 있다. 4, 2가 돼야 되지. 자, 요거 도로 모퉁이 가각전제. 자, 이렇게 되려면 너비가 얼마? 8m 미만이고 또 120도 미만이어야 돼. 요럴 때 얼마에서 얼마를 2에서 4m를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각으로 문제가 나오면 90도 미만 아니면 90도 이상 이렇게 두 개 나와. 그럼 90도 미만 최대 얼마? 4m. 최소 2m. 그럼 90도 이상은 최대가 3m, 최소는 2m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원래는 전체로는 얼마인데 2에서 4인데 각이 작을수록 많이 후퇴한다. 기억나? 각이 작을수록 많이, 각이 커지면 적게. 두 각의 차이 얼마? 1m. 4, 3. 그러니까 각이 크면 작으면 가장 많이 얼마? 4. 각이 좀 그 다음부터 커지면 그보다 작은 얼마? 3으로 돼 있어. 여러분 책에 가서 도표 찾아보시면 돼. 90도 미만 90도 이상 보면 이 숫자밖에 없어. 그럼 여기는 4 있으니까 뭐도 있어? 3도 있겠지. 4, 3, 2가 돼. 근데 90도 이상은 3 아니면 얼마? 2m만 후퇴. 요게 답 찾는 거야,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 줄 때는 요렇게 찾아내시면 돼.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에 시장 등은, 즉 허가권자는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서 4m 이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이때 5번 위 1, 2의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1번, 2번이야. 그러면 4번은 포함된다. 허가권자가 지정한 것은 포함된다 그랬죠. 72번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틀린 것은, 자 2번만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끝문자 건축지도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말이지. 원래 국장이 무슨 건축지도 지정하진 않겠지. 허가권자가. 3번 멸실 신고는 멸실 후 며칠 30일 안에 한다. 철거 신고는 예정일 3일 전이지. 철거 신고는 예정일 3일 전. 멸실 신고는 멸실 후 30일이네. 나머지 지문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한번 쭉 읽으면 보시라는 얘기야. 73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건 준주택이지. 준주택. 혹시 준주택에서 다중생활이 있죠. 혹시 다중이용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틀려. 다중하고 다중은 똑같은데 이용하고 생활은 엄청난 차이야. 이용하면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이어야 되지. 다중생활은 고시원이잖아. 고시원.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야. 이용하고 생활은 전혀 달라. 그리고 이걸 준주택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2번에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되고 모든 용도지역이야? 도시지역에 한한다 그러지. 도시지역에. 3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되는 아파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아파트 밑줄 긋고 아파트는 원룸형이야. 원룸에만 아파트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 50 이하여야 돼. 50 이하. 그러니까 항상 도시형에서 아파트는 반드시 원룸으로 판단해야 돼. 원룸으로. 그래서 50 이하여야 돼. 답은 4번. 원룸은 50 이하다. 자, 5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하고 그 밖의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고 없지 거기는. 그 대신에 원룸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있다. 주인집하고는 같이 살게끔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있다야. 자, 74번 리모델링 조합에 대해서 틀린 거를 찾아라.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 밑줄만 한번 그려보시고 거기다가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이냐 리모델링이냐 구분되나요? 설립은 뭐가 필요해? 설립할 때는 결의서 그리고 뭐 받아야 돼? 인가. 리모델링 할 때는 동의서가 필요해. 그리고 뭐 받아? 허가 받아. 요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 리모델링 조합이 나오면 반드시 설립으로 문제 나왔는지 리모델링으로 나왔는지. 설립할 때는 뭐만? 결의서 필요해. 결의서. 각 3분의 5 과반수짜리 결의가 필요하잖아. 그리고 동의는 75, 50 이렇게 나오잖아. 일단 요 이름만이라도 기억하셔야 돼. 그때 이제 이 결의에 찬성 안 하면 뭐 들어가? 매도 청구 들어가. 이런 것도 있지. 그렇게 알고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뭐 하려고 한다? 설립이니까 시장에게 뭐 받아라? 인가 받아라. 맞았고. 오른쪽에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은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한다. 3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 중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 원래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조합원도 될 수 있어. 리모델링은. 4번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아? 그럼 5번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어? 틀렸죠 그게? 그게 틀린 거야. 왜? 지금 리모델링 조합이잖아. 자 보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4가지의 관련이 없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첫째 공동시행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지.
자, 등록 사업자와 공동을 한다. 그때는 지역 직장만이 리모델링은 못해. 리모델링 공동이라는 게 없어. 그리고 조합원 수하고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20명 이상이다 이런 거 상관없어 여기에. 그리고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 요 규정하고도 상관없고. 올해는 새로 신설한 게 하나 있지 이제. 조합원 모집 규정 이것도 상관없지. 자, 올해부터 조합원 모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리모델링 이런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 리모델링 조합하고 관련 없는 게 4개야. 그러니까 이런 걸 써놓고 리모델링이다 그러면 틀려. 이런 걸 잘 기억해 두셔야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4가지 관련성 없다. 자, 우선 조합원 모집은 작년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서 선착순. 근데 지금 뭐하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야. 다만 예외 뭐가 있었나요? 미달됐거나 결혼이 생겼어. 그래서 뭐한다? 충원한다. 이런 경우는 무슨 방법으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그랬지? 이런 경우가 선착순으로 바뀌었어. 지금은 공개 모집이야 정상적으로. 그래서 조합원 모집도 기억할 걸 하면서 어디에는 해당이 없어? 리모델링은 해당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리모델링 문제 나왔는데 이런 거 써줘서 뭐야? 너는 틀렸다고 찾아낼 줄 알으셔야 돼. 그래서 5번이 틀린 이유야. 리모델링 그런 20인 이상 이런 게 없어. 자, 75번.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에 대해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럼 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이니까 증서 지위 5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주권이 나오는 거야 지금. 자, 1번. 그러면 그 둘째 줄에 법정된 증서나 지위는 양도 양수하지 말아야죠. 알선도 하지 말아야지. 또 하나 광고도 하면 안 돼. 광고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단 상속과 저당은 제외해. 여기는 저당이 돼. 주택이니까. 자, 2번. 사업주체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 양도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분명히 환매인데 뭐가 틀렸겠지. 양도한 금액이 아니지. 양도 금액이 아니라 법정 금액이라고 해야지. 법정 금액. 양도할 때 피 붙여 팔았을 거 아니야. 근데 팔았는데 그것까지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실제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양도 금액 아니야. 그럼 우리 분양권 전매에서 전매대금 줘? 아닐 거 아니야. 매입비용 줘야지. 매입비용. 그러니까 법률마다 양도했을 때 양도 금액이 아니라 법정 금액이야. 법으로 정한 금액이라고 나와. 자, 3번에 위 규정을 위반해서 증서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뭐로? 무효로. 공급 계약한 것은 취소. 지위는 무효. 계약한 건 취소. 그 다음에 4번에 10년 이내 기간 동안 입주자 자격도 제한할 수 있고. 5번 위반했으면 3년 3천. 3년 3천. 76번 주택 상환사채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그럼 주택 상환사채 누가 발행하느냐?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자는 맞죠? 근데 해당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서 틀렸네. 그렇지. 토지공사는 기준이나 보증이 필요가 없어. 등록사업자 민간이잖아. 민간만 기준도 맞고 보증도 받아야 돼. 그럼 또 기준이 뭐냐? 이제 보증은 알겠네. 기준이. 자, 2번 등록사업자는 법인일 때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고 5억이지. 등록은 3억이 맞잖아. 근데 사채 발행하려면 5억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누구만? 등록사업자만.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실적은 얼마? 300세대 이상이죠.
3번 사채 상환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때 3년은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다? 아닌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공급 계약 체결일로 한다. 공급 계약 체결일로 한다. 맨날 이거 바꿔놓잖아. 입주 가능일 이렇게도 바꿔놓기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3년은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다. 4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답이죠 이게. 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보증받는 거야. 자, 5번 주택 상환사채 발행에 관해서 이 법보다 우선하여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이 우선이지 다른 법이 우선되진 않지. 이 법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상법을 적용하는 거지. 우선하여. 그래서 이것도 지금 1번도 기출지문이고 5번도 기출지문이야. 지금 시험에 나온 지문들. 77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1층 이상이고 높이가 140m인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맞았다. 그 맞았다지. 원래 층수가 어떻게 해야 돼? 50층 이상이거나야 그리고 150m 이상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얼마로 써놨어? 51층 이상이고 51층이고 140m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맞았잖아. 요게 50층 이상이니까 51층이 맞았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조문은 이렇게 되고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혼동하지 않아야 되죠 이게. 그래서 맞는 지문이야 그거는. 그 다음에 2번 국장은 직전월 소급 3월간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 지역도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았고. 3번 시장 등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있는 날부터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정확한 표현해놨어. 설치 운영 시장 등이 날짜 어느 날로 20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20일이에요. 4번 시장 등은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그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5번 시장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하는 경우에 입주자 모집 공고의 일정 사항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요거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시험장에 가서 문장 읽었더니 분양가격 공시라는 말이 써져 있거든. 공공택지인지 공공택지 외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 공공택지일 때는 누가 해야 돼? 시장 등이 해야 돼. 사업주체가. 그리고 외일 때 누가 해야 돼? 시장 등이 해야 돼. 이게 맞았는가 보란 이야기야. 요게. 공공택지는 누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외 쪽은 누가 한다? 시장 등이 한다. 그럼 거기 문장 맞았어? 틀렸어요? 공공택지라고 써놨는데 시장 나왔으니까 틀렸지? 그렇게만 찾아내면 돼. 시험 문제는. 자, 이 단어. 문장 읽었더니 뭐라고? 분양가격 얼마로 했는데 그 공시해야 될 거냐? 그 공시하는 것을 누가 할 거냐야. 공공택지 쪽은 누가 해? 사업주체가. 외쪽일 때는 시장. 요 놈이 이렇게 맞으면 맞고 요렇게 하면 맞는 거야. 근데 안 맞으면 요게 안 맞으면 틀린 걸로만 찾으면 돼. 지금도 공공택지인데 누가 나왔어요? 시장이 나왔으니까 틀린 거지. 그럼 시장에 대해 맞추려면 뭘로 바꿔야 돼? 공공택지 외로 맞춰야지.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면 틀린 거야. 답은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그놈만 하면 답은 찾아져. 78번 주택건설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를 찾아라. 자, 1번
요건을 갖춘 단지역 연립 다세대의 경우 50세대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래는 30호 30세대죠. 이런 경우는 50세대 이상이죠. 또 국가나 토지공사가 시행할 때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2번 주택건설 사업 등의 해당 대지 면적이 5만 제곱미터인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는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죠? 맞지? 시군만 구분하는 거잖아. 시군만. 시군에서 이상 그러면 어떻게 돼? 10만 이상. 도지사 미만이면 시장 군수잖아. 시장 군수. 그러니까 맞았지. 대도시가 아닌 시니까 5만이면 누구? 시장. 그럼 거기서 만약 15만 나왔어. 그럼 누구? 도지사 나와야지. 도지사. 기억 안 돼요? 항상 승인 문제 나오면 시군만 구분하라고 해서 시군만. 특광대는 동일하다고 그랬잖아. 특광대는 동일하다. 어디만 구분하라? 시군에서만 구분하라. 시군에서 10만 이상 그럼 누구? 도지사. 미만하면 시장 군수야. 또 한 번 할 거야. 또 한 번 나와 분명히. 자, 다음 3번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은 대지면적 80% 이상의 무슨 권? 사용권만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승인받겠죠. 문장 맞았어. 그 다음에 4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으면 특별한 사유 없거든 신청받고 며칠 안에 승인 여부 통보한다. 60일 30일짜리 나온 거 알죠? 그 다음에 5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공사 시작해야 된다. 5년 그리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안 하면 승인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법은 전부 취소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분명히 가봐 시험장 하여야 한다 하나씩 나오지. 그럼 틀렸다고 찾는 거야 그때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법만 남았죠. 농지법. 자 79번에다 페이지 206 이렇게 써보세요. 206이라고 쓰고 자 206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맨 아래쪽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1번 농지 처분 의무.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 처분하여야 한다. 그 농지 소유자가 그 박스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위반이야. 위반했으면 반드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년? 1년이야. 그러면 여러분 배운 걸로 해드릴게. 5번 번호 보세요. 오른쪽에. 농지 소유 상한을 뭐 했다? 초과했어. 소유 상한이 얼마였지? 숫자가? 상속 1만, 이농 1만. 근데 내가 이농하면서 5만을 갖고 있어. 그럼 위반했죠? 그럼 위반했으니까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알아서 처분해야 될 게 1년이란 이야기야.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2번 번호. 농지의 처분 명령. 시장 등은 처분 의무 기간 안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6개월 안에 당해 농지 처분하라고 뭐한다? 명을 내렸어. 이제 행정청으로 정식 명령이 나왔어. 그러면 3번 매수 청구. 매수 청구권자.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이거 도저히 어디에 처분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디에다 가냐면 한국농어촌공사에다 매수 청구하면 돼. 그럼 반드시 사주게 돼 있어. 그 명령 받은 거 갖고 첨부하면 무조건 사주게 돼 있어. 문제는 가격이야. 뭘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하게 돼. 더 재밌는 건 인근지역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어떻게? 실거래가로 매입을 해줘. 높을 때는 실거래가 안 해줘. 낮을 때는 실거래가로 매입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팔려면 팔으란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매수 청구가 돼. 그런데 4번 처분 명령 유예.
1번 시장 등은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 기억해 보니까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뭐한다? 이용하고 있어. 그럼 3년간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야. 제대로 하는지. 다음에 2번 니은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해당 농지에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때까지는 3년간 유예를 시켜줘. 자 거기까지만 보면 되고 다음 장 이행강제금. 이제 반가운 용어 나왔지? 뭐 안 배웠죠? 이거는 아니잖아. 이행강제금은. 자 시장 등이 부과한다. 자 부과대상 부과는 처분명령 받은 후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이행 안 하면 농지 토지가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제 그 밑으로는 다 배웠어. 자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건축법만 2회로 하고 나머지는 1회로 한다. 그럼 부과 중지 이행했다. 이행했으면 새로운 거 즉시 종지, 이미 부과된 거 끝까지 징수해 간다. 그 다음에 돈 안 내면 강제징수도 하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뭐 그것까지 내는 적은 없어. 그냥 이름 정도만 내는 거니까. 자 그럼 전체를 한번 저 개념을 잡아보셔야 돼. 자 일단 무슨 농지가 있으면 위반 농지가 있다. 그럼 위반 농지에 대해서 그 소유자는 자 스스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처분 의무가 있어. 그럴 때 처분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시장 등이 자 무슨 명령? 처분 명령을 내리게 돼. 그러면 처분 명령 받은 소유자가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뭐 할 수 있어? 매수 청구하겠다는 이야기야. 자 매수 청구란 누구한테? 농어촌공사. 그 농어촌공사한테 내 거 사가라고 하는 방법이 있던가. 그러면 이제 이 처분을 받는데 분명히 여기는 가격이 낮으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팔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처분을 못했어. 명령 받고도 처분을 못하면 그때 나오는 게 뭐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 내용이야. 여기까지만 알면 나머지 과정은 늘 다 배운 거야. 이제 반복 부과 징수하는데 1년에 몇 회? 1회씩 한다. 근데 부과했더니 이행되면 어떻게 한다? 새로운 거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건 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과정은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과정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 어차피 이놈 내용이 나와도 한 문제로 나오진 않아. 문제가 통째로 한 문제는 안 나오고 요런 지문들만 나온다는 얘기. 요런 지문들만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겠지. 이제 79번에 보면 1번 농지 소유자는 농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 2번 시장 등은 처분 의무 기간 안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소유자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직권 유예할 수도 있다. 3번 시장 등은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처분을 명하죠. 이런 거 만나는 거야. 이 정도로. 4번에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 받으면 농어촌공사에다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5번 3회 처분 명령 받은 후 처분 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80번에 가서 거기다 페이지 210 쓰시고 자 이제 대리경작자. 자 대리경작자. 자 대리경작 제도로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대상농지. 대상농지는 유유농지라고 그랬어. 유유농지. 그 유유라는 말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쉽게 농사 안 짓는 농지란 이야기야.
자, 문제는 2번. 대상 농지 제외는 다음에 유유농지는 대리경작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 유유농지라도 대상이 아니다. 1번. 지력의 증진, 토량의 개량, 보존을 위해서 밑줄 필요 기간 동안 뭐한다? 휴경.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휴경하는 거야. 두 번째,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등으로 그들 역시 그때 필요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다. 자, 연작이라는 의미가 우리 인삼 재배에서 한 5년씩 하면은 거기다 다른 작물 심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것 때문에 휴경하는 거야. 그런 거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대리 경작을 안 한다는 이야기야. 자, 우리 이제 배운 거 3번. 농지 전용 뭐 받은 거? 허가, 신고, 협의한 거. 또 4번에 일시 사용 허가, 협의한 거. 이런 것들은 농산지어도 유유농지라고 해도 대리 경작 대상은 아니다야. 자, 3번의 대리경작자 선정의 원칙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야. 그러니까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는 누구 아니면 누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어야 돼. 자, 예외는 위 일회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인근 지역의 농업 생산자 단체나 학교 등을 자, 지정할 수 있다야. 그런 것들은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정 절차가 특이한 절차야. 2단계 절차야. 2단계. 바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대리경작자 뭐부터 해? 지정 예고를 먼저 해. 그리고 대리경작자 지정한다고 돼. 이 과정만 기억하시면 돼.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경작자 지정 예고부터 하고 대리경작자 지정 들어가. 그때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에 뭐가 있는 사람? 이의가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야.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틀리기 쉬운 게 대리경작자 지정하고 이의 신청한다. 맞아 틀려? 틀려. 뭐에 이의가 있어야 돼? 예고에 이의가 있어야 돼. 예고예가. 지정되면 그걸로 끝이야. 지정하기 전 예고 상태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어. 그때 이의 신청은 지정 예고 받은 날부터 며칠? 10일이야. 요거 날짜 낼 수가 있어. 10일을. 왜 낼 수가 있냐면 공법에서 이의 신청 나오면 그렇지 받은 날로 30일 아니면 1월로 돼 있어. 모든 이의 신청은 받은 날로 얼마? 30일 아니면 1월로 써져 있어. 근데 여기만큼 얼마로? 10일이야. 딱 여기 한 번만. 그럼 이거는 왜 10일 주냐? 빨리 진행해야 돼. 그러니까 길게 줄 필요가 없다냐. 어차피 지금 농지를 농사 짓고 있어, 안 짓고 있어. 안 짓고 있는 사람 많이 준다고 달라질 게 없거든. 그러니까 빨리 지정하려면 며칠만? 10일만 주면 돼. 그럼 10일 안에 이의 신청 안 들어왔어. 그럼 바로 뭐 들어가? 지정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특이한 경우니까 지정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지정 뭐부터? 예고하고 그 예고에 이의가 있을 때 뭐 한다? 이의 신청. 날짜도 받은 날로 며칠만? 10일만 줘. 다음 오른쪽 페이지 그 절차 다 외우지 마시고 그런 것만 알으면 돼. 다 오른쪽 대리경작자의 의무 있어 이제. 자, 경작자는 수확량의 10% 100분의 10% 수확일로부터 2월 안에 그 소유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돼. 대신에 거부를 하거나 곤란할 때는 공탁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을 때 3년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지정의 해지는 만료에 의한 해지가 있고 만료 전 해지가 있어. 몇 년? 3년이 만료돼서 해지하는 방법도 있고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만료에 의한 해지는 몇 개월 전에 신청해야 돼? 그렇지. 그 정도는 아시겠지. 만료 전 해지는 반드시 뭐야? 3개월. 그럼 3개월 전에 해지 신청하면 다음 절차는 안 읽어도 돼.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 다음 만료 전 해지란 시장 등은 다음의 경우 지정 해지할 수도 있다. 첫째, 소유권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 소명으로 지정 해지를 뭐 했어? 신청해 왔어. 두 번째,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또 어떻게 나도 게을리 했는데 너도 게을리하니까 안 되겠지? 그럼 해지해야 되지. 그 다음에 경작자가 사용료 지급이나 공탁을 안 하고 있어. 네 번째, 경작자가 나 도저히 못하겠다 해지 신청 들어왔어.
그럼 만료 전에도 해지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런 내용이야. 자, 확인해 보죠. 80번 대리경작자 지정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시장 등은 유유농지에 대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2번 대리경작자 지정하려면 농지 소유권 임차권자에게 뭐한다? 예고를 하고 그 예고에 이의가 있으면 받은 날로 며칠 10일 안에 이의신청. 2번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고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그 수확일로부터 몇 월 안에 2월 안에 지급해야 돼. 4번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농지의 인근 지역에서 농업 경영을 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나 학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요게 시험에 나온 지문이야. 요건 할 수 있다. 뭐가 나와야 하여야 한다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학교나 인근 단체는 할 수 있다. 5번에 농지의 소유권자, 임차권자가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경작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아니면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2개 배우셔서 처분하고 그 다음에 대리경작자. 근데 여러분 반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반에가 내가 뭘 하나를 잘못 설명해 준 것 같아. 우리 농지 전용 혹시 배웠죠? 그때 요거 순서 보세요. 허가받아 전용한다 기억나요? 그 다음에 또 협의하고 그 다음 신고하고 또 하나 일시사용. 요거 기억나요? 그럼 일시사용은 허가도 있고 뭐도 협의도 있어. 그러면 협의라는 건 누가 할 때 협의야? 행정청. 행정청이 전용할 때는 뭐 받아라?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 우리 일반인들은 허가, 신고 이렇게 나와. 그때 혹시 요거 묶어놓고 여기다 요거는 누구한테 한다? 농림부 장관이고 요거만큼은 시장 등이라고 그래서 특히 여기에 허가가 나왔어도 일시사용이란 누구한테 해야 돼? 시장. 요 일시사용은 5년간 사용하고 농지로 복구하는 거야. 원래대로 복구하는 거. 7년 사용하고 복구 이런 것을 일시사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는 시장한테 받는다고 그래서 그때 혹시 요거 여기까지 농지보전 부담금. 자, 부담금 납입한다. 요거 써드렸나요? 이렇게 맞게 해줬어요? 아니면 그렇지 여기가 뭘 다르게 한 것 같지? 요게 바뀐 것 같지? 요걸로 고쳐놓으란 이야기야. 여러분 반 여기구만 맞구만. 여러분 미웠나 봐. 바꿔서 해놓은 거 보면 다른 데는 어디를 바꿔놓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오네. 여기는 맞네. 요거야. 신고까지는 부담을 해. 요거는 뭐라고? 다시 복구하니까 비용 부담해 안 해? 안 해야. 요거 아마 바뀌어졌을 것 같아. 여기가 맞게 해줬어? 그러니까 요거 바꾸라고. 요렇게 하라고. 지금 요렇게. 신고. 여기까지를 뭐를 부담한다? 농지보장금 부담이야. 일시적 사용은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고쳐란 얘기야. 아마 여러분 반 같아 내가 보니까. 맞죠? 여기야. 요거는 안 해. 근데 아마 내가 요 순서를 바꿔 써놓은 것 같아 막. 그지? 요놈하고 순서를 바꿔진 것 같지? 그러니까 요거 이제 오늘로 이렇게 바꾸셔. 3번이 뭐라고? 신고. 4번이 일시사용허가. 해드려서 이제 나중에 큰일 날 일이니까 이거 반드시 바꿔놔야 돼. 그래서 내가 찾다 여러분이 했어.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다 맞게 됐네. 여기만 잘못되어 있구만. 보니까 요거에. 그것만 좀 고쳐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오늘 가시면 요 다른 건 보지 말고 하여튼 여기 있는 지문만이라도 꼭 확인하라는 얘기야. 자, 자꾸 넓히지 말라는 거. 요 놈 찾다가 안 되면 또 책 찾아서 넓히고 이러다 보면 끝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무조건 여기 있는 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여기 벗어나서 안 되는 거 다음 문제 또 나올 거 아니야. 거기다 보충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따로 찾아보실 건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200개 지문만 오늘 가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자 마지막은 이제 과정은 내가 뭘로 할 건지 여러분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요거 하는 대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내가 마지막 과정 끝날 때 시험 볼 때까지 뭐 봐라 하면 그놈만 보고 하시면 되는 거야. 아셨지? 자, 수고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